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 정치, 식탁 정치가 화제였다면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인사 정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예측도 했던 야권발 정계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용인대 최창열 교수, 이기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줄곧 얘기했던 건데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안철수 신당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발 정계 개편이 그걸 아직 그 강동원 의원이 탈당 움직임을 그 안철수발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항상 얘기합니다만 좀 섣부른 전망들인 것 같아요. 신호탄도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단지 야권 재편의 논의에 대한 불씨 같은 걸 살려줄 수 있는 모멘텀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뭐 안철수 신당 이런 게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현역 의원이 호남 지역의 출신을 둔 호남이죠. 그러니까 하나 모멘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갑자기 또 이 뭐 안철수 발 정계 개편으로 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가 많고요. 상황이 많이 같이 아우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였는데 결국 이 강동원 의원이 지역구가 전북 남원 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 민주당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그리고 강동원 의원이 1985년 김대중 공동의장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DJ계라고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런 좀 앞서가는 전망들을 내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때 하나는 중요한 게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호남 민심이 어쨌든 그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민심이 굉장히 강해요, 저변에 지금. 그것이 현재 지금 민주통합당 내에 주류가 친노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호남 유권자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대안으로 안철수 신당이 아직 실체도 없습니다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쪽에 상당히 차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민주통합당 내 갈등이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민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 안철수 의원도 분명히 그 점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언제 호남을 공략하러 가느냐. 그래서 언제 가느냐 상당히 기자들이 관심인데 5.18에 맞춰서 갈까? 언제쯤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만간 가겠죠. 그리고 요새 안철수 의원의 별명이 국회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인사정치를 하면서 다니면은 기자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피리 부는 사나이다 이런 별명이 기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안고 이제 일단 국회에 입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주된 지지층은 수도권 화이트 칼라로만 가져가기에는 뭔가 2% 부족하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정책 기반인 호남을 잠식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0월 재보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민주당과 이제 자웅을 겨뤄서 낼 텐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금 당내 워낙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당분간은 바라기를 할 텐데 새로 이제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과 어떤 관계를 재설정 나갈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인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계속 먼저 이제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새누리당 쪽의 인사들을 만난다고 하죠. 빠르게 현실 정치권에 좀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강동원 의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제 강동원 의원이 진보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만으로 봤을 때는 비중 있는 분이었었고요. 또 이분이 앞으로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섣부른 그 탈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빨리 결행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측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일부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 안철수 신당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이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 야권발 정계 개편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지금 이제 징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야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하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율도 향후에 신당이 만들어지면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당장 민주당 전당대회 이 대의원 표심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일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이영수 후보가 많이 따라가던 이제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4.24 재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격차가 약간 좀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한길 의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 범주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참 속이 복잡하겠어요. 물론 선거가 그렇죠. 멀리 있어서 네. 지금 당장 고민할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 국회의원들은 표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좀 움직일까요? 좀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가 꽤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정치 1년은 일반 생활이 10년인데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그런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가셔야 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되게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선을 위해서 지역적인 것도 관련시켜서 이런 것들인데 현재 안철수 후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그러한 이합 집산의 어떤 충격적인 것을 가져올 만한 변수나 요인이나 인자들이 대단히 좀 부족해요. 단지 민주통합당이 대단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철수의 새 정치가 나름의 이제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철수발 정계개편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보다 현실 정치 공학적 측면으로 들어와 보면요. 역시 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만약에 정말 이 어떤 당위적인 상황 속에서 정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과거 YSDJ 이런 상황들처럼요. 그게 아니라면요. 의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안철수 개인의 구심점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 요인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이러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우리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론인데 정당이 시민사회의 균형을 좀 담아내고 조직화내는 그런 의미의 정계 개편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논의가 단지 그냥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당선만을 위한 이합 집산의 하나의 단계로서의 정계 개편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좀 충격도 좀 주고 그런 이제 공감도 주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그 표를 의식해서 선거 전에 그렇게 이합 집산하고 제3당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 정치권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표를 의식해서 갔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만약 가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안철수 의원의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언론에서는 대부분 타이밍에 주목하는데 더 중요한 건 구성원이거든요. 지금 예컨대 과거에 미국의 선례를 좀 들어보면 로스펠로가 92년, 96년 대선에 2번 나올 때 95년 말에 개혁당, 리폼 파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워싱턴을 뒤흔들겠다. 거대 양당 체제를 뒤바꾸겠다는 건데 하지만 공화당에서 한물간 의원들을 많이 끌어다 오면서 당의 선도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가 신당을 만약에 창당하는 건 본인 마음인데 아직까지 의원들이 볼 때는 안철수라는 인물은 현찰이 아닌 어음이거든요. 이런 좀 불안정 가능성 보고 만약에 뛰어든다면 거대 양당,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에서 도태됐거나 이른바 한물간 정치인들을 데려온다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흘러간 물은 물레방을 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을 끌어다 오면은 안철수가 주창하는 새 정치라는 브랜드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 데려올지, 아마추어를 데려올지, 선수들을 데려올지, 융합을 할지 이런 것들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회 가가지고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대선 후보급이어가지고 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국회 입성해서 안철수 의원의 초기 행보입니다만 좀 어떻게 평가하면 괜찮습니까? 지금? 빠르게 정치에 좀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많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오랜 뭐 일종의 칩거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사실 국민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저희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을 대변하는 이제 정치인인데 4.24 재보궐선거 이후에 중도층이 대략 35% 정도에서 40%로 늘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 모아지는 여러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모여지는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좀 잘 다지고 지켜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다짐을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강동원 의원도 지금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고 또 이 원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외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모일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뭐 당장 그 신당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 신당 과정까지 로드맵을 그려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사 전당대회 이틀 남겨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위기감은 안철수 의원으로 통해서 갖고 있지만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자중질환의 네, 모습을 좀 글쎄요.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단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용석 의원하고 강기정 의원하고 오히려 더 격화된 것 같아요. 네.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 아닙니까? 모레죠. 말로만 없다는 개파 갈등을 여실히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것 같았는데 이틀 앞두고는 아주 노골화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정당의 개혁 방향이나 혁신, 쇄신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화되고 노골적으로 서로를 막 비난하는, 그리고 이제 김한길 의원이 2007년도 2월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막 거론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서로 이제 선거전에서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특히 민주통합당 내의 그 갈등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승패를 위해서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아주 아픈 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시 지나친 비노와 친노와의 갈등, 범주류와 비주류와의 갈등을 바로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서 바로 민주통합당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앞으로도 이게 누가 김한길 의원이 되든 이용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과연 쇄신이나 혁신이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안철수와는 별개로 안철수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2007년 그 탈당했던 것이 김한길 의원한테 상당히 아픈 대목인데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친노 주류, 호남 주류가 위기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사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유인태 의원이 오금회라고 오더 금지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관습을 철폐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친노, 주류 핵심 인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인태 의원이 사석에 전화를 걸어서 친노 인사에게 참여를 대승적으로 해달라, 당내 화합을 해달라 했더니 그 친노 인사가 했던 말이 제가 오더를 내려야 해서요 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지금 아직 위기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 흔히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는 곧 위기다라고 하는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죠. 한데 민주당이 지금 사정을 보면 기회가 곧 위기인 것 같아요. 당내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2004년 이후에 민주당의 대표가 한 20명이 좀 넘었는데 평균 임기가 5개월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계파가 수장이 되면 무조건 뒤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지 못하고 이른바 그런 팔로우십도 없거든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존재하는 정당, 앞날이 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 이틀 남았지만 친노가 그렇게 해서 위기감에 결집을 하느냐 아니면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일 것 같은데 호남 표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호남 표심은 뭐 충청이나 이제 수도권 표심에 비해서 최근 이제 드러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이제 표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대의원 표심에서는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결과가 이제 저희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권리당원이 지금 한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AR 조사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과 이제 민심에서 어떻게 표심이 나타나느냐. 네, 이제 거기는 여론조사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이용석 후보는 뭐 쫓아가는 이제 형세였었죠. 대의원에서는 이제 많이 쫓아갔는데. 사실 이용석 의원이 인지도가 김한길 후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김한길 후보는 뭐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죠. 최명길 그 배우자 때문에 많은 인지도를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인가요?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권리당원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워낙 지금 최근 판사가 박빙이라는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민주당이 워낙 그 전당대회가 그동안에 흥행이 안 됐었습니다. 뭐 전혀 사람들이 전당대회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고 또 모바일 경선도 없어지고 하니까 참여 대상도 굉장히 폭이 줄어들었고요. 안철수 그 의원이 입성한 4.24 재보궐선거 때문에 더욱 그랬었는데 일단 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양측이 치열하게 이제 다투고 또 이 접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흥행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향후에 이게 과연 화학적으로 융합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